제가 좀 일단 간단히 좀 먼저 발언을 좀 하고요. 한 다음에 제가 정식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 한 어르신께서 좀 많은 정말 제 격분한 마음에 지금 시국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거짓과 불의가 우리 사회를 지금 뒤덮고 있어요. 우리 멀리 볼 것 없이 사실 이 원주 지역부터 봤을 때 지금 그렇습니다. 좀 많은 이제 청소년들도 청소년들의 젊은이들을 해가지고 무조건 그들에게 선동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들에게 이제 진실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통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도 뭐 언론 보셨고 다 알겠지만 뭐 대통령에 대해서 어찌 보면 아마 대통령이 여성이 아니라 아마 이제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제 뭐 남성이었다 하더라도 이런 짓거리는 안 할 거예요.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최순실 사태 관련해가지고, 아니, 그분이 뭐 임기 이후에 자기 어떤 생계라든 그걸 위해서 뭐 최순실한테 시켜가지고 돈을, 횡령하라고 시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럴 가능성 거의 제로예요, 제로. 그걸 언론도 알고 모든 국민이 다 알아요. 아는데도 마치 대통령이 그걸 공범을 해가지고, 지시해가지고 돈을 횡령이라든가, 이거 국가 세금을 이제 하는 그걸 지시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심각한 정말 헌정유린 사태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시대 상황을 잘 고려한다면은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북한과 남북이 지금 분단되어 있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지금 사드 배치 관련해가지고, 북한에서 북핵 관련해가서 이미 지금 5차 핵실험까지 했고, 그게 소형화, 이제 북핵 핵 실전 배치가 눈앞에 다가왔어요. 만약에 만에 하나 진짜 북한이 핵을 실전 배치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종북 세력, 좌파 세력들은 개념이 없어, 생각이. 그들은 뭐 북한도 같은 민족이니까 북한에서 핵을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 핵 가는 거 아니냐라고 헛소리 하는데, 핵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개발해서는 안 되는 정말 그런 무기였어요.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듯 이제 핵 전쟁으로 해가지고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 상황. 북한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중동의 이란도 이제 핵 개발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추진했습니까? 이스라엘도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유엔이나 미국의 모든 전 세계가 나서서 이란의 핵 개발을 막았잖아요. 결국 이란도 포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인류와 이제 세계 평화가 지금 지켜지고 있는데, 만이 하나 정말 통제불능에 정말 한마디로 미치광이 김정은이가 북핵을 실전 배치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핵 도민을 비롯해서 인류는 핵 종말로 끝장이 납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북핵을 결단코 용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명확한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이 사드 배치를 우리 성주에 한다고 하죠. 그 목적은 딴 거 아닙니다. 사드를 사실 우리 국방부도 정직했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데, 사드 배치는 말 그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충분히 제재해가지고 북핵을 폐기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안 하고 있거든요. 자기네들 이해관계도 있지만, 물론 이제 통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미국은 사드를 배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북핵을 폐기하는데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나서서 사드가 전쟁을 유발한다? 지금 전쟁을 막기 위한 최후 수단이에요. 만약에 이제 오바마도 그런 말을 했죠. 그런 발언을 했던 게,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는 미치광이 북한은 지금 당장이라도 괴멸시킬 수 있다. 당장이라도 핵실을 비롯해서 북한 김정은이를 처단할 수도 있지만, 그리 되면은 가장 동맹국이 있는 우리 남한 대한민국이 위태로울 수가 있다. 북한이 가만히 당하고 있을지는 않을 테니까요. 아마 장사정포로 쏘아버리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동맹국인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북핵을 공격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전히 안보 불감증이 걸려서, 만약 북핵은 우리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이번에 트럼프가 또 됐지 않습니까? 당선됐지 않습니까? 미국은 자국 안보를 위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라도 한국과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김정은 같은 경우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박근혜 정부조차도 대북에 아주 강경책을 내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청와대에 친북 인사로 세워서 미국의 선제 공격의 방패막이를 대한민국이 할 수 있게끔 지금 그들이 그렇게 지금 공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한내 수많은 고정 간첩들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의 이제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렇게 최순실 사태,
이런 것도 좀 앞당겨서 급하게 터뜨리다 보니까 상황이 일이 됐는데,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가 정말 아주 절체절명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국에 대통령이 만약 하야게 된다면은 대한민국 한마디로 끝장이 날 겁니다. 월남 패망, 지금도 지금 현재도 중동에 아시잖아요. 이라크나 많은 뭐 리비아나 그런 나라들이 나라의 안보가 무너지니까 어떻습니까? 자폭 테러라든가 통해 가지고 그 가족들이 처참하게 살육당하고 있고, 나라 잃어가지고 이민을 떠나고 난민으로서 생활하기 얼마나 비참해요. 그 생활이 대한민국에 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오늘이 이제 원주에서 제가 우리 일반 우리가 안보단체가 아닌 일반 우리 시민단체에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대외적으로 집회하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제가 처음 사실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 동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좀 차질도 있었고, 제가 지역에 많은 분들께 이제 오늘 그 집회에 대해서 알리고 참여를 호소했지만, 사실 이제 뭐 언론에서 최근에 나왔던 부분들, 이제 뭐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공소장에 그 대통령의 어떤 공공 부분 그 부분이 또 포함되고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은 바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수가 적지만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2차 집회를 시작합니다. 계속 할수록 이제 그들은 그러죠. 그들은 매주 하고 또 뭐 매일처럼 매일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도 하고 원주에서도 집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애국 시민들도 이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다가 나중에 정말 이 땅에 전쟁의 위랑에 닥쳐서 그때 피 흘리느니 지금 차라리 피해를 흘리더라도 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그게 지혜롭고 대한민국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 사실 처음 행사인데 여러 가지 조금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차고 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지금 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구호를 이제 같이 제창하겠습니다. 제창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조금만 더 같이 합시다. 끝까지. 네. 자, 성명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단호히 반대한다. 작금의 최순실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망신창이가 되고 있다. 국정 공백과 혼란으로 인해 고스란히 피해를 받는 이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10살의 나이 때 청와대에 들어가 생활하다가 23세의 나이 때 모친의 피살 사건을 겪고, 이후 23살의 영예로서 영부인의 무거운 직무를 도맡다가 28세의 나이 때 부친마저 피살되어 이후 청와대를 나와 일반 사회에 적응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태민이란 사기꾼이 교무에 접근하여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관계로 지내오다가 그의 자녀들까지 박근혜 대통령과의 질긴 악연으로 작금의 사태를 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한결같이 대통령의 아픈 과거사를 몰랐던 이는 없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최태민이란 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온갖 억측과 루머가 유포되어 지금의 야권에서도 최태민의 자녀와 사위가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머물며 비선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익히 알고 있던 사실들이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어쩌면 하늘이 박근혜 대통령을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40여 년간 이어온 질긴 악인의 고리를 강제로 끊어내게 하시는 것은 아닌지 기대를 갖게도 한다. 지난 20일 검찰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 보고를 통해 대통령을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공소장에 기재하여 실망과 분노로 가득 찬 국민으로 하여금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거나 국회로 하여금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하고 있듯이,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재임 중에 범죄 사실이 드러난다면 마땅히 헌법상 해임 절차인 탄핵이나 하야와 같은 자진 사퇴의 길은 열려있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 안보 현실과 국내 정치 상황을 돌아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현직 대통령을 임기 중 하야나 탄핵시킬 만큼 내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지 자문해 본다면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2014년 12월 19일에 해산된 통합진보당은 내란 음모와 부정경선 등 민주주의 질서에 심각하게 위협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여 해산되었으나
그 구성원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전속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는 지난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에서 이석기를 석방하라 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북한 김정은은 예측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포갑 정치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반복된 핵실험으로 사실상 핵무기 실전 배치가 코앞에 닥쳐온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 상황임은 모든 국민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작금의 국민 안보 의식 수준은 어떠한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 실전 배치가 곧 현실화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북한의 핵 보유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국민들은 남의 나라 문제인 듯 북핵에 대해 그다지 위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되려 북핵 폐기에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여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북핵 폐기에 전면 나설 수밖에 없게끔 미국이 자국의 안보 전략 자산인 사드 부대를 무상으로 경북 성주에 배치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꾀하려는 계획마저 불순 세력들의 거짓 선동으로 성주 군민과 김천 시민들이 나서서 사드 배치 결사 반대를 외치는 비상식적인 안보 불감증이 팽배하고 있는 현실이 아니던가. 무엇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최대 권력인 언론인이 결성한 언론 노조마저 특정 정치 집단인 민도총 하수인을 자처하여 스스로 공정 언론의 가치를 짓밟고 있는 현실임에도 여전히 거짓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속이는 작태는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현실적인 위협임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어나 이렇게 구국의 일념으로 거짓 선동에 맞서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 하야나 탄핵 사태를 단호히 반대한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확인된다면 임기 이후에 법정 구속이 될지언정 작금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청와대가 골색이 되면 그 자리에 친북 인사가 들어설 것은 자명하며 이는 결국 패망한 월남의 전철을 그대로 되밟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대통령 자신에게 있음을 밝히고 처절히 용서를 구한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애국 시민들은 이미 용서를 했고 대통령에게 잘못을 돌이킬 기회와 국정 혼란을 조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용서와 결단을 부탁하는 바이다. 최순실 비선 라인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야권에서도 더 이상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을 훼손하고 북핵 김정은 정권의 연명을 도우려는 매국적인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북핵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총화 단계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마무리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라. 끝으로 대한민국 언론은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매국 선동 행위를 중단하고 스스로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부끄러운 역사로 길이 기록될 민노총 졸개 언론 노조는 즉각 해산하라. 그러면은 지금 이제 구호를 좀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뒷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지만은 제가 자리마다 피켓을 다 위치를 해놨거든요. 해놨고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아까도 앞서 다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종북 세력들과 그들은 정말 모든 것이 다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학생 때부터 정교조부터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하는 게 결코 우리가 같은 수로 상대가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의지로 싸워야 됩니다. 의지로. 저 또한 이제 원주에서 그들 수백 명이 모여 있어도 저 혼자서라도 그 앞에 가서 진실을 외치고 있을 때 결국 그게 촛불로 들어왔던 학생들이 결국 제 편을 들더라고요. 결국은 저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음 모임 때 이제 한 분씩만 더 데려와도 그 다음에 또 한 명씩 더 데려온다면은 그 인원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있는 우리가 안보 단체, 우리 시민들이 이런 시위나 이런 집회에 좀 익숙해지게 되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구호를 먼저 외치면은 뒤에 끝마디 네 마디를 같이 세 번 이제 재창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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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자칫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하야하게 된다면은 그 자리에 친북 정권이나 종북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반드시 그걸 막아야 됩니다. 자, 종북 정권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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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 졸개를 자처하고 있는 언론 노조 해산하라! 해산하라! 해산하라!
해산하라. 그리고 정교조를 비롯해서 공무원 노조마저도 민노총 졸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공무원에 의한,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 민노총 졸개들이 그 안에서 정말 그 국가의 보안전 정보들을 그들에게 다 빼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심각합니다. 정교조와 민노총 졸개를 자처한 정교조와 전국노도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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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광화문에서 지금 촛불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 그 김정은의 지령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만국 촛불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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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제가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자체 집회를 저희가 우리 행실본에서 이제 자체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연락처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릴 테니까 장소는 이제 여기서 할지 이제 그 원주역에서 할지는 결정이 안 됐는데 그때 좀 더 한 분씩 더 내려오셔서 함께 해주신다면 또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오늘 구국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